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3일 밤 0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과거 사건들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그랬고, 이제는 세월호 참사까지 끌어들여서 황교안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라고 지난 5월 1일 밝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네, 세월호 가족협의회라고 해야 될까요? 4.16 연대 또는 4.16 가족협의회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조사는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 해경 구조정이었죠. 해경 1, 2, 3정의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항목을 적용하는데 반대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라고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자유한국당 반박을 하죠. 무슨 문제든 기승전 황교안이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이것은 표적 수사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국당 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수사 방해 명목으로 황 대표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 온 국민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11월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활동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개시를 했는데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초동 조치, 그리고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인 및 진상 은폐 의혹, 구조, 군안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기구라고 합니다. 세월호, 도대체 몇 번째 조사하는지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네요. 검찰 수사도 있었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또 다른 위원회의 조사도 있었죠. 이것도 부족했는지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또 하고 있는데 조사 기간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1년 더 연장을 해서 글쎄 보통 연장을 하면 어떤 활동 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예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활동하겠다라고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굉장한 많은 권한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법 제27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되고 이것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근거법도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그 어떤 권한이나 조사 범위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모호하고 이 기관의 성격에 비해서 오히려 수사권은 너무 많은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정말 이런 특별법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법들이 날림으로 통과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황 대표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면은 이것을 황 대표가 참 끝까지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 혐의 자체도 참 억지스럽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거의 뭐 밝혀져서 관련자들 많이 처벌을 받았죠. 세월호 참사, 원인, 그리고 뭐 부실 대처에 대한 책임 소재, 사실상 다 밝혀졌고, 또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황 대표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 여러 혐의가 제기가 됐지만 다 근거 없는 것으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 연장까지 해가면서 조사를 하겠다.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인가요? 이것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논평대로 정치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뒤따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는 글쎄요, 당시 세월호 사건 잠시 돌아가 보시면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이 아주 해경의 소형 경비정이었던 해경 123정이었습니다. 이 정장, 김경일 정장인데 법원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징역형 선고,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말 재판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 김경일 정장에게 마치 이런 걸 주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슈퍼맨이 되지 못했니? 왜 너는 신처럼 신적인 능력을 부리지 못했니? 왜 그래서 현장에서 왜 172명밖에 구조하지 못했니? 마치 이것을 묻는 듯한, 왜 슈퍼맨이 되지 못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죗값을 치러라 라고 주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해경 1, 2, 3정 사고 42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굉장히 악조건이었죠. 왜냐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이미 피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선체 안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일 정장이 지휘하는 이 해경의 소형 경비정이 현장에 9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절벽처럼 이렇게 기울어가는 세월호에 접근을 했죠. 그리고 구조용 단정을 내려서 세월호 이렇게 선측에 붙여서 사람들을 이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시 38분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정말 기울어가는 그 선체를 올려다 보면서 자력으로 선실 바깥으로 나온 승객들을 집중적으로 구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구조하고 있는 중에 배가 전복이 됩니다. 그게 10시 1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승객들을 이제 구조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자체가 9시 38분부터 10시 17분까지 39분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고 당시 현장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겠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면에서 사고가 난 것과 정말 파도가 일렁이고 조류가 아주 센 바다 한복판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글쎄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해보겠다고 배에서 바다에 뛰어든 적이 있는데 정말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그 주변의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산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그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인데, 자, 이런 혼돈의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했죠. 그래서 정말 주변에 이제 해경 연락을 받고 몰려든 어선들과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해서 17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런 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어서 3년형을 징역형을 줬습니다. 네, 당시 징역형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 판결문에는 굉장히 좀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복되고 있었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퇴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을 유기한 채 세월호를 탈출하였기 때문에 승객들이 선 내 대기 방송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조치를 이행했어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막 이렇게 전복되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를 보면서 빠져나오는 승객들을 구조하기에도 바쁜데 그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퇴선 유도를 해야만 했다라는 당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완벽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열심히 구조 활동에 뛰어든 사람을 글쎄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을 준다. 저는 이것은 너무나 무자비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해경이 뭐 완벽한 선택을 신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슈퍼맨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뭐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직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해경 그 김경일 정장에게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는 것을 그래서 처벌받게 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어떤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조사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사 방해 없었죠. 수사 방해가 있었으면 검찰이 그렇게 악착같이 김경일 정장에게 죄를 물어서 징역형을 선고받게끔 했을까요? 이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검찰이 이 김경일 정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 과실을 주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방해를 했다고요? 수사 방해를 했으면 이미 벌써 사고가 난 지 한 5년이 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예전에 문제가 돼서 이미 뭐 어떤 처벌을 받든지 기소가 됐겠죠. 자, 그리고 4.16 연대라는 이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라는 이 단체의 성격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가 정말 유가족들의 모임이 맞는지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4.16 연대는 지난 4월 30일 긴급 성명을 냈는데 이런 성명을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향후 매주 토요일 한국당, 자유한국당 해산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자유한국당 해산을 얘기하네요. 4.16 연대는 국회를 불법 점령하고 전체 국민을 모독하고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가로막으며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가로막고 책임자를 비호한 국정농단의 주범 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304명의 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 새누리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수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다. 진작에 청산되어야 할 불법 세력을 비호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모독한 나경원과 같은 자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증오심이 느껴지네요.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수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 황교안 대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야 된다. 자, 이런 주장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지 이제는 4.16 연대의 이 단체의 성격이 대체 정말 순수한 어떤 피해자 모임인가?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 세월호, 황교안 대표를 세월호 참사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